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당연히 트럼프의 당선이 코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은 해리스가 되더라도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단기적으로 화끈하게 오를 수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고점보다 조금 더 고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해리스가 만약 당선이 되면요. 고점이 더 높아질 것까진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. 그러나 불장이 연장은 될 수 있다. 흔히들 ETF 때문이다, 트럼프 때문이다 하면서 뭐 전체 사이클이 당겨졌다 이런 얘기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. 근데 만약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그런 얘기가 아마 쏙 들어가고 그냥 예전에 1년 전, 2년 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사이클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정강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,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, 이런 게 이제 정강에 나타나 있죠. 근데 최근의 평가,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. 포퓰리즘을 쏟아낸 해리스,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다 올린다. 사실 이 정강 자체가요. 민주당이 92페이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넣습니다. 그리고 뭐 크립토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아쉽지 않았거든요. 자, 핵심 부분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공화당의 정강은 예전에 한번 다룬 바 있고 뭐 큰 이제 접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민주당에 한번 집중을 해볼 텐데요. 뭐 세금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외교도 있고 이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연관된 거 세금과 물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법인세율 현행 21%에서 28%로 기업들에게 올리겠다. 특히 빅테크나 이 큰 기업들의 세율을 올리겠다. 공화당과 반대로 가고 있죠.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? 여기 나와 있지만요. 법인세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누구한테 돈을 걷어간다는 겁니까? 기업들한테 걷어간다는 겁니다. 법인세 올라가고요. 최저임금 더 많이 줘야겠죠. 그러면 이 기업들은 절대 손해보는 곳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연방세라고 하죠. 연방세를 40만 달러 이하인 분들, 개인들에게는 또 연방세를 면세해주겠다,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40만 달러가 그래도 5억이 넘어가니까 뭐 서민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. 아무튼 기업들에게만 돈을 이렇게 가져가겠다. 이게 물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아시겠지만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가 발생할 환경이 만들어진다.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식료품 바가지 단속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. 자, 여기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강이요. 민주당을 보면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구어체로 구체적으로 막 말하듯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요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해리스 내가 취임을 해서 100일 내에 물가를 내가 꼭 잡겠습니다. 공언합니다. 이렇게 장담한다는 듯이 써 있습니다. 야, 약간 느낌이 싸하죠. 아무튼 100일 내에 잡겠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식료품 가격 인상하면 이거 금지, 심지어 기업에게 벌칙을 부과한다고 합니다. 법인세는 올리고 최저임금도 올렸는데 가격까지 올리지 마라. 이건 뭔가 부작용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. 공급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뭐 가격도 올리지 말라 그러고 법인세는 더 내라 그러고 임금도 더 주라 그러고 피해를 누가 볼까요?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임대료 상한제 도입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본 정책이죠. 자, 임대료 5%만 인상해라. 향후 2년 내에. 그러니까 2년마다 5%, 5%. 참고로 미국은 또 한국과 다르게요. 이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그냥 부동산 업자, 대기업들이 이렇게 뭐 수백 개 갖고 이제 기업들과 아니 그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대기업을 상대로 임대료 5%만 올려. 아니면 너희가 안 지킬 거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 다 토해내. 이게 지금 확실히 밀고 있는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. 야,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분명히 공급이 부족해지든지 뭐 향후에 나중에 뭐 크게 임대료가 폭발을 하면서 올라가든지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요. 자, 이런 여러 가지
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예상컨대 지금 이들의 모토는 결국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나 모두가 예상컨대 향후 10년 내에 거의 2조 달러, 2조 원이 아닙니다. 2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빚이 더 늘어날 것이다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결국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. 돈을 풀든지 물가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. 뭘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까요?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안 될 거란 얘기죠. 돈을 푸는 걸 포기하는 게 좋을까? 아니면 물가를 잡는 걸 포기하는 게 좋을까? 항상 역사적으로는 후자였습니다.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인플레가 발생하고 뭐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돈을 풀어대는데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불장 랠리가 결국은 하던 대로 연장된다.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요. 만약에 해리스든 바이든이든 바이든 때 결국 코로나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왔던 거 아닙니까? 그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그 유동성 혜택은 비트코인이 가져갈 것이다. 이게 제 생각이라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사실 더 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뒤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해를 좀 바로잡고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요, 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르게 원래는 하락장보다요, 코인의 상승장이 훨씬 깁니다.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죠. 내가 17년부터 리플에 물려서 지금 몇 년을 버텨왔는데 나는 21년에 물려서 버텨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, 제가 오늘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계속 봐왔던 레인보우 차트입니다.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쭉 까만색 로그 차트로 나와 있는데요. 제가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감안하지 않고요. 그냥 이걸 보고 상승과 하락을 제 마음대로 그냥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12년, 11년 이때는 좀 너무 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. 규칙도 없고 하지만 그냥 써봤습니다. 요 구간 상승, 요 구간 하락, 다시 요 구간 상승. 여기서부터 알겠네요. 자, 이때 크게 올랐을 때 13년 말, 요때가 17년 말, 요때가 21년 말이라고 보면 맞겠죠.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. 아무튼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상승이었습니다. 그렇다가 한 1년 정도 하락하고 또 이때부터 이때까지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.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상승을 했다가 17년도 말에 또 크게 한 1년간 18년 내내 하락을 했었죠. 하락. 그러다가 뭐 19년 즈음부터 또 신나게 올라갑니다. 신나게 올라가다가 21년 4월과 21년 11월을 필두로 해서 상승장이 드디어 꽤 길었죠. 그러다가 이제 또 마무리가 되고 22년도에 떨어지고 23년부터 상승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하락장만 느끼는 것 같지만요.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. 꽤나 이때 당시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꽤나 많이 올라왔음에도 상승장이 그리고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잘 못 느끼더라. 왜 우리는 하락장이 오히려 이거 지금 팩트와는 반대인 거죠? 왜 3배 더 길다고 잘못 알고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제 이제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과거에요, 그 영상 중에 일부를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. 비트코인을 이 마지막 구간에 보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 하면서 예전에 13년도 말, 17년도 말, 뭐 21년도 다 이렇게 구간을 나눴었는데요. 그 중에 중간 17년도 말 부분을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. 13년도 말에 크게 올랐었잖아요. 그 뒤로 자 14년부터 15년, 16년, 무려 17년 10월까지 굉장히 지겨운 구간을 거쳤다. 여기 보시면 계속 지겹게 뭐 이거 옳은 건지 횡본지 하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 세 달, 17년도 마지막 세 달입니다. 꽝꽝꽝 하면서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됐지만 6,000불짜리가요. 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갔습니다. 이 화면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. 이 세 달 마지막을 미보유할 시에 지금까지 수익의 4분의 3이 날아간다.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볼까요? 제가 여기 쓴 게 지겨운 구간이라고 했는데요. 지겹다는 것과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. 지겹긴 하지만요.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이게 횡보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. 보시면 분명히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.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자꾸 어렵다, 힘들다 하는 건지
제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하락장이 훨씬 길다고 느끼는 세 가지 이유.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들 알트코인만 사랑하죠. 알트코인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. 분명히 기회가 있고 잘만 활용하면 큰 부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알트코인만 사랑하는 게 엄청난 문제다. 이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21년도 4월에 한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읽어봤는데요. 다시 보고도 믿기기 어려울 정도의 광풍이었습니다. 도지코인이요. 광란의 금요일이라고 하면서 하루의 거래량이요. 그냥 일개 밈코인 중에 딱 한 종목에 불과합니다.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굉장히 메이저 그냥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하루 거래량이 15조 원에 육박을 해서요. 하루 거래량이 무려 한국 전체의 코스피를 추월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알트코인 단 한 개의 종목이 한국에서 해낸 결과입니다. 이게 보시면 도지의 거래 대금이 하루 동안 4월 16일이었습니다. 21년도 12조 원에 육박했다. 당연히 비트코인의 19배나 많았고 거래량이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. 그리고 같은 날 코스피 전체보다도 추월을 했다.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알트 사랑. 그러니까 비터 이더가 없는 투자는요. 이런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? 지금 도지코인에 코스피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유입이 됐다. 아마도 고점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간 기다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더라. 뭐 3년 기다렸다고 해서 전고점을 뚫을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. 10개가 있다면 한 두세 개 정도가 전고점을 뚫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. 3년간 기다리는 투자, 당연히 항상 배고프고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제 하락장이 길다고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. 오를 때 산다. 뭐를 살까요? 당연히 알트코인을 샀겠죠. 오를 때 산다. 다시 한번 과거에 한번 기사를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텐데요. 항상 뭔가 광풍이다, 열풍이다, 인기다 이럴 때 한국인들은 들어오십니다. 참 신기한 일인데요. 21년도 4월자 기사였습니다. 암호화폐 광풍이요. 한국이 인구 대비 투자자 세계 1위, 또 세계 1위를 했네요. 한국이 뭐 인도, 미국, 뭐 중국보단 당연히 인구 수가 적긴 하지만요. 인구수 대비해서 뭐 투자라고 할지 투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코인 투자를 했었나 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기사입니다. 18년 1월 달, 17년도 12월에 그 광풍을 한 달 정도 후에 지금 기사인데요. 요즘 누가 토토하나요? 비트코인이 수익률 더 쏠쏠한데 실제로요. 이때 당시 스포츠 토토를 했었던 사람들이 죄다 비트코인으로 넘어왔었다고 합니다. 여기 나와 있죠. 돌아선 사람들이 태반이다. 이거 토토보다 훨씬 짜릿한데 이미 고점으로 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이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구나. 또 다른 기사입니다. 이건 최근이네요. 24년 6월 1일 블룸버그 나름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. 엔비디아를 사랑하는 한국인 그리고 AI 코인 투자도 광풍.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든 AI 코인이든 한창 정말 정점에 치닫고 있을 때 한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말이 재밌습니다. 둘 다 사랑하는 것으로 보인다. 엔비디아도 최정점에서 사랑했고요. AI 코인도 최정점에서 좋아했다고 합니다. 근데 하나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. 이러기 때문에 뭐 아드 헤이스든 아니면 어떤 코인을 먹튀를 해서 맨날 빗썸에 보내서 이거 상장시키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거를 받아주면은 팔아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았잖아요. 이 아이러브 코리아, 아이러브 김치 이제는 국제적인 놀림을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 오를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내 본전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런 투자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유인데요. 하락장이 훨씬 길게 느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시드가 정말 너무 믿기 어렵겠지만 너무너무 작습니다. 제가 한 올해 5월쯤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든 것 같은데요. 한번 복습을 해봐도 다시 봐도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. 자, 이거는 이제 23년도 하반기의 가상자산 실태조사였는데 이때 당시는 이 표는 23년도 상반기 거를 이렇게 참고로 붙여놨더라고요. 상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요. 50만 원 미만 투자자가
58%밖에 58% 나됩니다. 50만 원 미만이면요.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이런 분들이요. 거의 600만 명이라고 잡으면 거기에 58%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 푼돈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, 23년 하반기 조사였으니까 23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50만 원 미만, 여기 58% 보이시죠? 이게 23년도 상반기였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는 표로는 안 나왔지만 글로는 나왔어요. 자, 65%로 늘었다고 합니다. 50만 원 미만의 투자자가 65%다. 이게 50만 원, 40만 원으로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명 중에 65명이 50만 원 미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. 한번 100만 원으로 늘려볼까요? 100만 원 미만 투자자 이걸로 다시 봐도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요. 아무튼 23년도 상반기에 여기 나오죠. 100만 원 여기 선을 그어보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흔적만 있는 상장 폐지된 코인이든지 뭐 흔적만 있는 뭐 이런 분들을 집계에 넣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100만 원 미만 분들이요 무려 73%라고 합니다. 뭐 70만 원, 80만 원, 50만 원, 30만 원 다 포함해서 약 444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100만 원 미만으로 투자를 한다. 이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.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게요.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볼까요? 여기 1천만 원, 1천만 원만 넘는 투자자여도요. 23년 상반기 내에 상위 10% 내에 들어갑니다. 그쵸? 7%뭐 이거 두 개 더하면 1%도 안 되니까 상위 한 8% 정도 내에 1천만 원 이상만 투자해도 들어가더라. 시드가 너무 작으면요. 뭐 이게 두 배든 세 배 돼봤자 인생에 전혀 지장이 없죠. 그러니까 폭등할 때 알트코인만 혹은 뭐 롱 베팅, 숏 베팅을 하든지 단타, 뭐 뜨거울 때 알트만 이런 것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결국은 다 이어지는 겁니다. 시드가 작고 고점에 들어오고 알트만 산다. 다 그냥 욕심 때문에 빨리 한 방을 하기 위해서 야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요. 분명히 겨울이 지났어요. 이제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따뜻해졌거든요.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오리털 잠바를 입고 아직도 오들오들 나 추워 추워 막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. 봄에 됐고 여름이 됐으면요. 비트코인이 꽤나 올라오는데 알트코인은요. 그 가을에 정말 비트코인 뒷부분 잠깐 그거를 견디고 그때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는 건데 봄, 여름, 가을을 다 이걸 특히 겨울도 마찬가지고요.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추운 결과를 가져오는 안타까운 희극이다. 희극이라는 점 고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결론에 왔는데요. 다음 봄부터는 그래서 최소 1년간 비트 이더부터 또는 비트만 모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. 알트코인이 나쁘거나 안 오른다는 얘기 정말 절대 아닙니다. 알트코인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알트만 그것도 고점에 산다는 게 그것도 소액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요점은 내 욕심에 고점에 이제 알트만 사서 하락장이 매우 길게 느껴진 거지. 대충 잘은 못 맞출 수 있지만 초봄 근처에서 비트를 사신다면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대략 3배 정도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비트 이더를 사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봄부터는 그래도 잘 준비를 하셔서 그 길다는 상승장을 오랫동안 누리는 저와 구독자님들 모두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